김영준 선생님 소설인데 분량이 아주 짧아. 단편 소설이야. 물론 제목이 연인데 중심 소재도 연이겠지, 그지? 지금 여기 보면 내용들이 이런 거야. 연을 날리다 고향을 떠난 아들이 있거든. 그 연을 날리던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떠났으니까 가서 잘 지내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겠지, 사랑. 걱정과 사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상에서 있잖아. 이게 어머니의 심리가 자꾸 변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 고향을 떠났으니까 엄마를 버린 거랑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도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떠난 아들에 대한 슬픔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억누르고 있단 말이야. 그 절제된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을 표현한 소설이야. 자, 연이 어떤 건지 상징적 의미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본문 한번 봐봐. 본문 제일 처음에 발단 전개할 때 그 발단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볼게.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을 날렸다는 얘기지.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마치 작은 새에다 비유하고 있지.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뭐뭐처럼 뭐뭐듯이 마치 뭐뭐 같다 뭐뭐인 양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두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 연은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고 연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랬어.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선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역시 비우고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 그동안은 어머니도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 왜냐하면 아들이 계속 연을 날리고 있거든. 그러면 연을 날리다가 떠났는데 그 어머니는 그 연을 보면서 아, 우리 아들이 있구나라고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연을 통해서. 연을 날리고 있다는 건 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 그런 얘기야.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는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그 연을 찾아 일손을 멈추곤 했다. 그럼 연이 떠 있다. 그러면 아들이 있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인 거지. 그리고 그 정막스러운 봄하늘을 바라보며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다. 자,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는 수가 없는가 보다 보았다.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지, 그지? 생각. 자, 뭐라 그랬는지 볼까? 우리 집 처지에 상급 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여기서 마땅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급 학교인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위로 그 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다는 거지. 진학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당하기라 한 소리냐? 아니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야. 이름이나마 쓰고 읽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자기 이름 정도 쓰는 이 정도 수준도 다행으로 알아라. 그렇게 하면서 상급 학교에 보내지 못한 어머니는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지. 자, 그런 가정 형편에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발단이고 그 다음은 뭘까? 어머니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가 이게 이제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들한테 한 얘기고 아들놈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다. 못을 박아 아픔을 줬다. 상처를 줬다. 근데 위에 바로 위에 허기진 한숨을 어머니가 삼키곤 했다라는 그 허기진 한숨이 뭘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야. 어머니는 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걸 가정형편상 진학을 시킬 수 없었잖아. 그게 이제 가난한 형편이라는 것이 바로 허기진 한숨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허기진 한숨,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어머니 곁에서 땅이나 팔아. 이 말은 결국은 가난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시킬 수 없었던 어머니의 한숨을 얘기하는 거야. 자, 상급학교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학교에 안 보내준 대신 연신이나 많이 만들어줘 라고 됐어. 이건 아들이 한 얘기인데 문제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미안함 이걸 좀 줄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달래려고 한 말이란 말이야.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 그지? 상급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 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철 늦었다는 게 뭐냐면 연날릴 때가 아니거든, 계절상으로. 근데도 연을 날리고 있는 거야. 원래 연은 겨울에 많이 날리지.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 때 연이 잘 날릴 거 아니야. 지금 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 날릴 시간은 아니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겨울에는 농촌에 일할 게 없으니까 한가하게 연을 날리지만 봄이 되면 일할 게 많으니까 연을 날리면 안 되겠지. 날릴 수가 없겠지. 근데도 연을 날리라고 한 거는 그거 하면서 좀 마음을 달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엄마도 갖고 있는 거지.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형편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야. 경제적으로. 제철에는 겨울철에는 남의 집 애들 연 띄우는 거나 곁에서 늘 부러워해 오던 녀석이었다. 연을 날릴 수 없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얘기야. 어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연실을 마련해 냈고 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가난했단 말이야. 연실 하나 사는데 아들놈은 그때부터 하고한 날 허구한 날 뭐 그런 얘기야. 많고 많은 날 연애만 붙어 지냈다. 자, 그럼 이 연이라는 건 이 아들이 상급학교 진학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잖아. 그걸 달래고 있는 거야 지금. 연날리기를 통해서.
봄이 되어 제 또래 아이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 읍내 상급학교로 가버린 다음에도 아들놈은 혼자서 그 파란 봄 보리밭 위로 하루같이 연만 띄어 올리고 있었다. 원래는 상급학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연밖에 없는 거지, 그지? 아침나절에 아침에 띄어 올린 연이 해질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맴돌았다. 하루 종일 연만 날린 거야.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어. 안심했다고 했지? 아들의 존재 때문에. 혹시 뛰쳐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연을 보면 아들이 연을 날리고 있구나. 그나마 안심되는 거야.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그러면 그 연이라는 건 아들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겠지. 여기서는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 정도였단 말이야. 연을 보면서 아들이 있구나. 아들의 존재를 확인한 거지.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줄을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자, 연을 날리면 실에 매달려 있잖아. 근데 연줄이 끊어지면 저기 밖으로 날아가잖아. 마치 연이 연줄을 끊어지면서 날아가는 걸 마을 밖으로 아들이 떠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또 불안했네. 연을 보면서 안심했는데 또 연을 보면서 불안했어.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어머니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아직 아들이 마을에 있구나, 집에 있구나. 그래서 안심한 거야. 연이 하늘을 나는 동안은 어느 집 양집안은 담벼락 아래서 연을 날렸을 거고, 마을에 간 뜰 한 구석에서 또 연을 날렸을 거고, 또 아지랭이 피어오는 어느 보리밭 이랑 끝에 그 봄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떠올랐단 말이야. 이렇게 모습이 착 떠올라. 그러니까 안심이 좀 된 거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봄하늘처럼 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적막하고, 바람 봐. 적막스럽고 외로운 이 아들이, 어머니가 바라본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읽은 거 보면 연이라는 게 뭐야? 새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고, 먼 하늘에 여행을 떠나는 거고, 작은 새라 그랬어. 그리고 아들은 연을 날리며 위안을 좀 받고 있는 거지. 원래는 상급학교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어떤 불만이라도 좋고, 상처라고 해도 되고, 이런 아픔이라고 해도 돼. 그거를 치유받는 게 연을 날리면서 위로받는 거야. 그러면 연이랑 아들은 뭘까? 그러면 연은 아들을 상징하는 수도 있고, 연의 위치가 아들의 위치를 떠올릴 만한 장소가 있었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연을 보면서 존재를 확인하고 안심이 됐지만, 그렇게 위에서 말한 대로 적막스럽고 외로운 처지의 아들을 떠올려, 혹은 연줄이 끊어지면 저기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아들이 떠날까봐 불안해하기도 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 이유는 뭘까? 자책이야, 자책. 상급학교에 못 보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들의 어떤 꿈이라고 할까? 미래를 잘 보살펴주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야. 어머니는 그래서 아들이 연날리는 걸 탓할 수가 없었네. 철늦은 연날리기에 넋이 나간 놈을 원망해 본 일도 한 번도 없어. 원망도 안 해봤고요. 탓해 본 일도 없고요.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할 뿐이었대. 그러니까 연이 있다는 건 아직 아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연이 있다는 건 아들에게는 위로와 위안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할 뿐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막 안심했다, 불안했다, 탓하지도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위로에 감사했고, 이렇게 어머니의 심리가 연을 보면서 달라진단 말이야.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계속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연을 날리다가 연을 이제 접겠지, 그지? 그러니까 연을 날린다는 건 아들이 있다는 거고, 아들이 있다는 건 어머니 입장에서는 곁에 있다는 거고, 그게 안심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연줄이 끊어지면서 연이 저기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아들이 떠날까 봐 그걸 내내 걱정하고 있단 말이지. 자, 여기 연처럼 연을 날리고 있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어머니 곁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야. 거기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부터 기다릴 뿐이었다. 이 부분이야. 자, 위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하루는 결국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럼 연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날은 유독 봄바람이 들녘을 설치던 날이었다. 봄바람이 들녘을 설쳤다고 했으니까 바람이 아주 좀 세게 불었나 보지. 어머니는 이날도 고개 넘어 들밭 언덕에서 봄 무릇을 캐고 있던 참이었다. 무릇, 이거는 이제 원래 마늘잎 모양으로 나고 있는 그 여러 해살이 풀이야라니. 자, 근데 이제 봄 무릇을 캐고 있었는데, 이게 약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바람을 태우기가 좋아 그랬던지, 바람을 태운다는 얘기야, 바람을 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이 잘 나른다는 얘기지. 아들놈은 이날따라 연을 더 하늘 높이 띄어 올리고 있었다. 마을에서 띄어 올린 녀석의 연이 고개 이쪽으로 어머니의 머리까지, 그러니까 길게 연을 아주 높이 날리고 있는 거야. 머리까지 까맣게 떠올라와 있었다. 원래
얼레가 이제 옛날 얘기할 때 그 실 감는 걸 얼레라고 하지. 얼레의 실이 모조리 풀려 나와 하늘 끝까지 닿고 있는 것만 같았다. 굉장히 높이 아들이 있는 데서 멀리 날아왔단 말이야. 자, 그런 무릇 싹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발길이 자꾸 헛디딤을 되풀이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지? 어머니가 잡아봐. 그 헛디딘다는 건 제대로 짚지 못하는 거고 마음이 있잖아. 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헛디딘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야. 행동, 헛디딤질. 연이 너무 높은 데에다가 전에 없이 드센 바람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은 탓이었다. 그래서 헛디딤질을 계속 되풀이한 거지. 팽팽하게 하늘을 가로지러 올라간 연실 끝에서 드센 바람을 받고 심하게 오르내리는 연을 따라 어머니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평소 때보다 훨씬 높은 아들의 연을 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연이 하늘 닿을 듯이 너무 높이 있단 말이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 끊어질 수도 있고요. 아들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평소하고 달라.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헛디딤질, 즉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절정.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걱정했던 게 아니나 다를까 맞단 말이지. 불안감에 쫓기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 하늘의 연을 찾았을 때였다. 찾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연이 높이 있으니까 하늘에 안 들어온 거지. 어딨지? 그러면서 연이 있어야 할 곳에 연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두 가지밖에 없지. 아들이 연을 걷어들였거나 연이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연이 날아갔다는 건 아들이 있다는 게 연이 있는 거니까 연이 날아갔다는 건 아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떠났다는 얘기야. 연은 어느새 실이 끊어져 날아간 것이었다. 빗살처럼 곱게 하늘로 뻗어오르던 연실이 머리 위를 꾸불꾸불 힘없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끝에 연은 끊어지고 실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아, 아들이 떠났구나. 실이 뻗쳐 올라가 있던 쪽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도 한 점 가까이만 새처럼 홍 속으로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다. 뭐가? 연이지. 그럼 결국 이건 뭐야? 아들이 아득히 멀리 떠나간다는 얘기잖아. 어머니는 아예 밭 언덕에 주저앉아 연의 흔적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는 눈길을 하늘에 못 받고 있었다. 이 어머니 행동은 그 연 이퀄 아들이란 말이야. 알았지?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망연자실했다. 그러니까 힘없이 맥없이 풀린 거야. 그리고 그 연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고 난 다음에야 아들이 완전히 떠난 거지. 어머니는 비로소 가는 한숨을 삼키면서 천천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반남아 차오른 무릇 바구니를 옆에 끼고 마을 길을 돌아가고 있는 어머니는 방금 전에 무슨 아쉬운 배웅이라도 끝내고 돌아선 사람처럼 거동이 무척 차분했다. 자, 그러니까 봐봐. 아들이 떠날까봐 불안했는데 연이 날아가 버리고 실만 떨어졌어. 아들이 떠났다는 거거든. 이거 암시. 그런데 아들이 떠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차분해졌어. 엄마로서 해주지 못해서 상급학교 못 보냈는데 아들이 제 꿈을 찾아서 떠난 것 같아. 배웅한 것 같아. 잘 다녀오라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홀가분해졌다. 연을 지킬 때처럼 초조한 눈빛도 없었고 발길을 조급히 서둘러 가려는 기색도 없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오히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 꿈을 찾아 떠났다는 안도감, 약간의 안도감.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상급밖에 진학시키지 못한 어머니 죄책감도 좀 느껴져.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떠날 것이란 얘기고 모든 것을 미리 체념해버린 것 같은 거동이었다. 아, 아들놈이 녀석이 언젠가는 떠날 거야. 제 꿈을 찾아서 뭐 그런 생각을 어머니도 조금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마을 쪽에서 그 땅으로 내려앉은 연실을 거두어들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전혀 이상스럽지가 않은 얼굴이었다. 원래 있잖아. 봐봐. 연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다음에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연실을 감아야 되잖아. 근데 전혀 감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걸 보니까 아들이 떠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연실을 거두지 않는다는 건 아들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마무리할게. 아지매요. 건이 새끼 좀 빨리 쫓아가 봐야 해요. 건인가 봐 이름이. 건이 새끼는 아까 도예지에 돈 벌러 간다고 읍내께로 튀었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아들이 마을을 떠났고 명목상 이유는 도예지 가서 돈 벌라고 떠난 거야. 지는 도예지 가서 돈 벌어 온다고 연실 같은 건 내나 실컷 감아 가지라면서요 하면서 아마 그 아들 건이 친구인가 보지. 같이 연을 알렸던 친구인가 봐. 자, 어머니가 흐느적 허기진 걸음걸이로 마을을 들어섰을 때였다. 아들놈의 연실을 감아 드리고 있던 이웃집 쪼무레기 놈이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으나,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변명을 한 거야. 어머니는 이번에도 미리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놀라는 빛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아들의 떠남을 차분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야. 앞뒤 사정을 궁금해하거나 집을 나간 녀석을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 원망하는 것 같은 기색 같은 건 아예 없었다. 아들의 뒤를 서둘러 쫓아 나서려기는커녕
걸음 한 번 멈추지 않고 말없이 그냥 녀석의 곁을 지나쳐 갈 뿐이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이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러고는 내쳐 이어서 더 나가서 그 텅 빈 초가의 살인문, 가난한 집이지, 들어서고 나서야 아들의 연이 날아간 하늘을 향해 어머니는 발길을 잠깐 머물러 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텅 빈 하늘만 하염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어머니는 다만 그 무심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가는 한숨을 삼키며 허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허무하게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가, 아들이야,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나. 이게 이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마을을 집을 떠난 것을 이해하는 그 어머니의 뭐 사랑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미안함이고, 서글픔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어밖에 못 보내준 건 어머니가 아들한테 해줘야 될 걸 못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도해지로 떠난 아들의 가서도 아주 편안하게 있어라. 몸이나 성하거나. 이게 마지막 어머니의 소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린 아들에 대한 원망은 느껴지지 않아. 자, 그럼 여기 지금 나온 연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이 아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은 하늘 높이 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연 자체가 하늘 높이 떠 있다는 건 아들의 꿈과 희망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연은 연줄에 매여 있잖아. 이게 현실에 매여 있는 거야. 만약에 아들이 떠나려고 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어머니였을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연이 연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떠나지 못했지만 결국 꿈을 찾아서 그 자기가 동경하던 도해지 거기로 나간 거잖아.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연이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 아들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가 도해지로 가려는 어떤 선택,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나가서 과연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은 독자의 상상력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이 글은 굉장히 짧은 소설이잖아. 연은 상징적인 소재야. 그러니까 연이 아들을 상징하고, 연이 꿈과 동경, 이상을 찾는 아들을 상징하고, 연줄이라는 것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매여있는 아들을 또 상징한단 말이야. 아니? 그런 것들이 굴레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연을 보면서 안도했고 또 불안했고 탓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담담했고. 알았니? 뭐 이런 어머니 심리 변화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심리 변화가 시상을, 즉 소설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국어 시간이니까 여기서는 또 심미적 체험을 좀 느껴야지, 그지? 봄나무에서도 우리가 심미적 체험을 느꼈고 실수에서도 심미적 체험을 느꼈단 말이야. 거기에 핵심은 뭐야? 공감. 알았니? 공감하는 거야, 공감. 그리고 서로가 서로 독자건 작가건 간에 서로가 느꼈던 것을 공유하는 거. 이게 심미적 체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심미적 체험을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야. 자, 생각해봐. 여기서 심미적 체험은 뭐냐면 엄마는 왜 아들이 떠났는데 오히려 안도했을까? 그 얘기는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상급밖에 보내지 못한 어머니로서의 미안함, 죄책감, 아들에 대해서 뭔가 잘 보살피지 못한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의 어떤 미안함이 작용했을 거고,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떠날 수 없었지만 결국 꿈과 이상을 찾아서 돈을 벌러 간다는 건 그냥 핑계일 뿐이고,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꿈과 이상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야 라고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느껴야 한단 말이야. 그게 심미적 체험이라고. 알겠지? 다시 한번 아까 강조하는데, 허기진 한숨을 쉰 어머니는 상급밖에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 뭐 그런 것들이 작용했고, 또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자기 곁에서 땅이나 파고 살자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사실은 어머니도 내켜서 그 얘기 진정으로 소원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허기진 한숨은 바로 그거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들은 꿈을 찾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고 상급밖에 가지도 못하고, 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이게 허기진 한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소설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연날리기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러면 아들이 연날린다는 건 유일한 소일거리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연이라도 날리면서 그러니까 하늘 높이 연을 날리면서 아들이 지금 상급밖에 가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부자유스럽고 묶여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라. 마음의 위안을 가져라. 그래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연 날리는 것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연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리 변화. 제일 중요해. 연이 하늘에 떠 있어. 그러면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도했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 나온 거지, 그지? 안도감. 두 번째, 연이 하늘 끝에 아주 높이 떠올랐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지. 왜? 혹시 아들이 곁을 떠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느껴져. 하니? 그 다음에 연이 높이 떴다가 끊어지면서 연이 자취를 감췄어. 이 말은 결국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떠난 거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이청준 선생의 단편소설인데, 여기 지금 보면 어머니의 불안하고 어머니의 심리 변화를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마무리. 하늘에 떠 있어. 그럼 안도감. 근데 점점 높아져. 그럼 불안감이 극에 달한 거야. 그러다가 연줄이 끊어져. 그러면 오히려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안도감이 조금 생기고 불안감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진 아들에 대한 불안감의 절정은 연줄을 높이 풀었을 때,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제일 불안한 거고, 그것이 끊어지고 연이 날아갔단 말이야.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생긴 거지.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야. 이 심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지? 이게 이청주 선생의 연이라는 소설이다.